네,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중고차 관련 사항 준비를 해주셨는데, 자, 제기업들의 이제 중고차 매매 시장 진출이 허용이 됐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현재 그런 중고차 시장 여파이 좀 어떻습니까? 지금 상당히 주가가 반영하듯이 뜨거운 상황인데요. 네. 이제 중고차 사업은 크게 도매 사업하고 소매 사업을 분류를 합니다. 간단하게 도매 사업은 이제 중고차 매매 업자한테 파는 게 이제 도매 사업이고요. 소매 사업은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중고차를 판매하는 건데요. 네. 근데 국내 중고차 시장은 전체 연간 250만 대에서 270만 대 규모로 상당한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치면 30조 원 수준이고요. 다만 이제 성장률은 떨어집니다. 연평균 1%대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 대기업들의 중고차 시장 진출로 인해서 기존 사업체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공급의 증대와 경쟁을 초래하면서 중고차 시장에는 오히려 악재가 아니냐, 그런 의견이 굉장히 분분한데, 하지만 이 중고차 시장 내에서도 대기업의 관심도가 올라가면 그만큼 기대감도 커지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장기적으로 호황을 기대할 만큼 기존 사업자들에 대한 재평가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19년 2월 달부터 보호기간 만료 후에 2년간의 재논의 끝에 17일에 중고차 판매업에 대한 생계형 접합 업종에 대한 해지를 했습니다. 생계형 접합 업종 지정이 해지되면서 완성차 렌터카 업체들, 대기업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중고차 시장에 대거 진입이 가능해진 전망이고요. 네. 그다음 현대차가 이미 7월 7일 날 이 발표가 나기 전에 중고차 사업 방향을 공개했습니다. 이 부분은 중고차를 통해 신규 사업의 매출을 확대하기보다는 중고차를 통해서 그 중고차의 데이터를 통해서 전기차 품질 데이터를 확보하고 전기차 생태계 육성 목적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습니다. 그 이유는 테슬라가 북미 시장에서 굉장히 가장 높은 중고차 가격을 받으면서 이 중고차 가격을 기반으로 신차 인상까지 선순환의 사이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자사 브랜드 중에 출고 후 5년 이내 그리고 주행거리 10만 킬로 미만의 차량을 대상으로 한 그 인증 중고차 CPO 사업만 하고요. 최근에 200개 항목의 품질 검사로 선별한 중고차를 신차 수준으로 상품화해서 판매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5년 그리고 10만 킬로 조건에 해당되는 중고차는 직접 판매를 하지 않고요. 상생 차원에서 중고차 기존의 업체들한테 이전을 하겠다고 했고요. 그래서 현대 기아차가 이제 시장 점유율로는 중고차 업계에서 2022년 올해는 한 3.5%, 2024년까지도 5.1%까지 제한을 하겠다. 그래서 제한적으로 진출을 밝혔고요. 국내 전체 완성차 그 5대 업체가 만약에 중고차 시장 점유율을 할 경우에는 2026년까지 한 7%에서 최대 12% 수준까지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4분기 실적을 좀 알아봐야 될 텐데요. 일단 그 4분기 쪽에서 실적, 현대차와 기아 어떤 상황인지 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현대 기아차 일단 매출은 잘 나왔는데 이익에서 상당히 좀 부진을 보였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4분기 실적에서 매출은 6% 증가한, 전년 대비 6% 증가한 31조대를 기록했고요. 영업이익은 22% 증가한 1.5조를 기록했습니다. 마진은 5% 정도 수준이었고, 역시 굉장히 심화된 이 자동차 부품 수급 차질의 영향을 상당히 감안해서 물량 감소가 한 3.2조 정도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환율 부분에서 1.1조 정도 좀 우호적인 부분이 나와서 이 부분이 좀 커버됐고요. 그다음 원가율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 원가율 개선의 이유는 생산 그 코스트가 좋아졌고 생산 효율이 향상되면서 그 판매 관리비를 늘어나는 부분, 그러니까 판매 관리비를 하면 마케팅과 연구 개발비인데 이 부분 늘어난 부분을 상당히 보완했습니다. 그 이유는 고가 차량이 계속 확대되고 있고요. SUV나 제네시스 같은 고마진의 차량 확대로 상당히 실적이 매출은 좋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제네시스가 5.8%, SUV가 50%까지 매출 볼륨 비중이 확대되면서 제품 믹스가 꾸준히 상향되고 있다. 그러니까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점이고요. 전동화 모델 56만 대, 그 34%까지 판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고요. 전기차는 전년 대비 56%가 증가한 22만 대까지 판매를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판매는 2022년 기준으로
북미에서 20%, 유럽에서 4%, 인도에서 9%의 전반적인 15%대의 성장률을 매출 성장을 보이겠다고 밝혔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전기차 라인 GV70, EV 라인업이 강화되고 기존의 제네시스 라인인 GV60과 GV80 라인이 해외에서 잘 팔릴 경우 상당히 올해도 실적은 좋아질 것이다 보고 있고 이익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고가용과 SUV 차가 많이 팔릴수록 마진이 계속 좋아질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주환원 정책으로 배당이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작년에 또 늘어났거든요. 올해는 5,000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어서 주주환원 정책도 꾸준히 좋아질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아인데요. 기아는 현대차보다 실적이 부진했는데요. 4분기 매출은 17.2조가 나왔고요. 전년 대비로는 2% 증가한 수준밖에 안 됩니다. 네. 영업이익은 오히려 8% 하락하면서 1.18조로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수준을 보여줬는데요. 기아차도 현대차와 동일합니다. 상당히 이 심화된 부품 수급 차질로 인해서 상당한 물량 감소 효과를 봤고요. 다만 이제 매출 원가율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80%까지 올라갔는데 매출 원가율은 내수 판매 가격과 글로벌 판매 가격이 평균 가격 2,990만 원에서 3,050만 원으로 평균 ASP라고 하는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가격이 올라간 부분이 그 이익률 하락을 방어를 했고요. 역시 기아차도 일회성 비용, 성과급이라든지 환율 상승에 대한 판매 보증 충당금, 비용적인 부분이 증가한 부분이 있으나 이 부분은 올해 일회성 비용이기 때문에 올해는 상당 부분 감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아차도 전체 판매 계획을 밝힌 거는 2022년에 올해 도매 판매는 약 19% 증가한 수준으로 나올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전체 판매 대수는 315만 대인데요. 특히 북미에서 17%, 유럽에서 6%, 인도 같은 경우는 34%의 높은 글로벌 성장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도 기아 역시도 120만 대를 팔겠다. 그래서 기존의 판매 대수를 30만 대 상향하면서 계속 판매 대수를 상향하는 추세에 있다. 그 부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기아차 역시도 매출액은 전년 대비 20% 증가한 83조대, 이익 같은 경우는 27% 증가한 6.5조를 예상하고 있어서 올해는 전년 대비 훨씬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매출과 이익에서 모두 20% 넘는 성장이 나올 것이라 보고 있고요. 이익률은 약 8%, 배당 성향도 기아차도 현대차와 더불어 역시 증가했습니다. 3,000원으로 상향을 했고요. 그래서 기아차도 이 전기차 EV6 판매가 본격화되고 글로벌 전기차 점유율 상승이 기대될수록 상당히 좋은 상황이다. 업황은 전년 대비는 상당히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 현대 기아차의 동일한 동일한 수급 문제의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완화 이슈는 2분기 이후로 좀 좋아질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기아차는 지금 현재 대기 수요가 한 4개월 정도 된다고 하고 현대차는 5개월에서 6개월 정도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네, 일단 자동차주는 반도체 부족 현상과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겹치면서 굉장히 소외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중고차 시장 진출이 상승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럼 관심 종목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보통 금강을 캐면 청바지 회사가 수혜를 받잖아요. 네. 뒤에서 웃고 있는 회사들을 좋아하는데요. 이 엠로 같은 회사가 대표적인 회사입니다. 예. 엠로 같은 경우는 이제 회계에 더 좋은 비전이 있다면 구매 공급 관리, SCM이라고 하는 공급 관리에는 엠로가 대표적입니다. 국내 대표적인 엠로요. 네. 공급망 관리 SCM 시스템 소프트웨어 업체고요. 공모가가 작년에 8월 달에 상장했는데 공모가가 22,600원인데 지금 공모가보다도 훨씬 낮은 가격입니다. 아래로 떨어져 네. 있네요. 네. 지금 고점 대비는 55% 하락한 수준이고 최근에 수급에서 반등을 보여주면서 올라오고 있고요. 이 굉장히 대표적으로 외산이 주도하는 소프트웨어 시장을 상당히 탈바꿈하기 위해서 국산화하는데 굉장히 힘을 쓰고 있다. 그리고 AI 솔루션을 기반으로 지능형으로 수요를 예측하고 그다음에 적정 시세를 분석하는데 중고차 시장에서도 굉장히 큰 역할을 AI 기반의 소프트웨어 업체로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중고차 시장이 기업화로 가속화되면 가속화될수록 이 엠로의 SCM 공급망 관리 업체 소프트웨어를 쓸 확률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국내 최대 직영 중고차 업체 이미 레퍼런스를 갖고 있습니다. 이미 AI 솔루션이 구축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양한 이 대기업 시스템 인티그레이션 SI 업체들과 네트워크를 확보해서 중고차 시장에서 구매 공급 관리 압도적인 점유율을 자랑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
중고차 관리 외에도 국내 주요 IT 대기업들과 뭐 여행 플랫폼이라든지 유통 플랫폼이라든지 다양한 산업 내 이 지능형 AI 솔루션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미 올해 1분기에 현대중공업그룹과 이 차세대 통합 구매 시스템을 구축해서 주요 그 시중은행 공급망 금융 구축 프로젝트까지 조선부터 은행 금융까지 굉장히 폭넓게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네. 클라우드 쪽 구매 SCM 솔루션 사업자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단가, P가 상승하고 이 아까 말씀드린 산업군이 다양화될수록 Q가 증가하기 때문에 P와 Q가 모두 증가하는 상황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매출로 치면 연 25% 증가한 580억에서 약 600억대 매출을 예상하고 있고요. 이익은 65% 증가한 110억에서 120억대를 예상하고 있어서 상당히 좋다. 그리고 이익률은 한 19%.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업체 중에 뭐 가장 그 숨겨진, 잘 알려지지 않은 아주 알짜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18,000원대인데 상당히 수급이 좋거든요. 지금 보시면 수급에서 외국인이 한 9일 연속으로 폭발적으로 순매수가 들어오고 네. 있어서 최근에 뭐 한 15% 정도 올랐는데 한 17,000원 초반까지 가격이 좀 조정이 온다면 적극적으로 매수해봐도 괜찮을 정도 굉장히 탄탄한 소프트웨어 업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관심 종목으로 소프트웨어 업체 M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외국인의 수급이 아주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